안녕하십니까. 시젠을 사랑한 남자, 시젠에 성공하고 싶은 남자 김하늘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예. 일단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제 이야기 글을 좀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제 뭐 어제 나스닥 다우 뭐 나쁘지 않습니다. 뭐 신고가 최고가 계속하면서 투신 방향 좋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비트코인, 예, 비트코인 9시에 계속 이제 비트코인은 24시간 365일 돌아가죠. 그리고 9시에 하루 일봉이 바뀌죠. 바로 연결돼 가지고, 예, 뭐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뭐 나쁘지 않습니다. 투심들 건강한 조정 보이고 뭐 김치 프리미엄이 있다 캐고 그랬지만 뭐 이 정도 조정 보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 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어때요? 아직 뭐 망설이고 계시고 너무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이러면 아직 이 비트코인 시장은 건강한 겁니다. 양도 있고 음도 있고 사고 싶은 사람도 있고 팔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살까 말까 망설이는 혼돈의 시장. 이 정도면 양호하다. 이 시장은 걱정이 없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었는데 시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시젠. 시젠을 저도 이제 기분이 좋아서 어제 뭐 하루에 이렇게 떴는데, 실제로 시젠은 지금 우리가 잠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데, 지금 모두가 다 한 곳을 바라볼 때, 원래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는 시장은 조금 주의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비트코인이 다 올라간다고 다 바라보고 다 모든가 관계가 휩싸이면 비트코인은 이제 팔 때가 된 겁니다. 시즌이 약간 지금 그런 정세가 나오지 않나. 지금 시젠이 네이버 검색 순위도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2위 이래 올라가 있고 무상경자 이후로 모든 유튜버들이 한호성을 지르고 다 이제 모두가 다 들끓고 있는 거죠. 시젠이 좋다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 무상경자 분기 배당 모두가 다 좋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저희가 잠시, 그리고 진단 키트 테마 자체도 다시 불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라봤을 때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 32만 원대, 25만 원대, 27만 원대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고 일 하시는 분들은 쭉 하시면 됩니다.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라도 이 12만 원, 14만 원대 운 좋게 매수를 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단기로 생각을 하신다면 이 밑에 거래량 터지는,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질 때 단기 매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제 뭐 굳이 뭐 저는 그렇답니다. 저는 아마 곧 너무 모두 한 곳을 바라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쯤 또 그런 분들도 많이 아쉬울 겁니다. 지금 내가 평당가가 24만 원, 27만 원인데 요 12만 원, 요 13만 원대 물을 탔으면 신용 미수를 땡겨서 그랬다면 지금쯤 얼마야? 저도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해피인데, 진짜 여기서 제가 그냥 있는 대출을 더 끌어들이고 더 해가지고 13만 원대, 천주를 매수했으면 이거 얼마야? 얼마입니까? 천주를 매수했으면 제가 어떻게 해서든 13만 원이면 지금 20만 원입니다. 7만 원입니다. 7천만 원입니다. 7천만 원. 그런 생각이 하루에도 했다가 지우고 했다가 지우고 하면서, 참. 그래서 이제 그런, 만약에 그런 거, 그리고 신용 미수 이런 거 제처럼 된다고,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5천만 원 날린 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날린 설을 말씀드리기 앞서 잠깐 제 소개를 하면, 저는 대구 출신의 40대 후반 남성입니다. 93학번이고요. 그럼 대충 나이가 나오겠죠. 예. 기계과 출신 공돌입니다. 어릴 때 집이 좀 잘 살고 뭐 IMF 때 좀 망하고 모두 다 비슷하죠. 예. 그런데 이제 저도 어릴 때 잘 살다 보니까 공부만 좀 강조하는 그런 생활을 해보니까 책을 많이 봤어요. 친구도 없고. 책을 많이 보면서 이제 친구, 사랑, 우정, 의리 이런데 이제
좀 굉장히 로망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대 때 친구 쫓고 하면서 저는 뭐 골목대장 비탄 리더로서 보스로서 뭐 하면서 제 돈은 하나 미래는 생각 안 하고 제 돈 엄청 많이 쓰고 집은 망해 가는데 그리고 제 사랑을 찾기 위해서 뭐 꾸준히 돌아다녔죠. 소공녀 세라 같은 비 오는 날 수채화 같은 오늘 좀 목이 좀 메었는데 그런 아름답고 순결한 여성분 찾으러 많이 20, 30대를 헤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돈에 대한 개념도 없고 철부지고 돈도 못 모으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이쁜 아내를 만나서 30대 33살 때 32살 때 결혼을 하고 또 뭐 이래저래 이제 일자리를 찾아보다가 공무원 시험도 공부도 한번 해보고 대구에서 C급 지방직 공무원 공부를 한 1년간 했습니다. 결혼하고도. 투룸에 영남대학교 앞에 그 투룸에 살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그 압박감 속에 부랴부랴 일자리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2005년경에 제가 이제 그제 S중공업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근데 저도 그렇고 와이프도 그렇고 뭐 그닥 공부하고는 취미가 뭔 날라리입니다. 날라리. 비주얼은 좀 좋은 얼굴이나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얼굴은 좀 잘생기고 예쁘고 해가지고 어릴 때 뭐 연예인 20대까지만 해도 연예인 쪽으로 뭐 팬클럽도 있고 뭐 하여튼 지금같이 그런 시대는 아닌데 얼짱이란 단어도 없는 시대인데 좀 서로 비주얼과 이제 또 쇼 보이는데 좀 많이 치중을 했었죠. 그래 돈도 많이 쓰고 돈도 안 모으고 있는 대로 다 쓰고 막 그러면서 집안은 망해가도 그러면서 이제 이 30대 결혼하고 이제 정신을 차리면서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성공을 하고 돈을 버는 줄 알았습니다. 이 중공업에 와서 그제도 낯선 도시 와서 그러면서 이제 주야로 일하면서 아내는 우울증이 걸려가고 그 대구에 그 한창 그 놀던 20대 30대 초반에 대구 날라리 아가씨가 이 그제촌에 와가지고 스스로도 촌년 남편 잘못 만나서 촌년이 다 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남편 기다리면서 혼자서 우울증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회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회사에서 뭐 그렇게 뭐 열심히 하고 그 간다고 뭐 큰 돈이나 이런 보장을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가 뭐 실직도 당해보고 조선 경기에 휘둘리면서 이렇게 흘러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래 오다 보니까 뭐 대충 왔죠. 그러다가 작년에 이 경제적 독립이라든지 뭐 회사 생활이 평생 이렇게 노예로 살 수 없다 뭐 이런 뭐 유튜브도 많고 책도 많고 하면서 저도 휘둘르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한번 다시 예전에 주식을 했지만 그때는 주식시장에 실망을 하고 안 하다가 다시 주식을 하게 되는 진짜 조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처음에 이제 6월경에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 쉽더라고요. 어려웠으면 또 안 했을 건데 스마트폰 몇 번 누르면 쉽게 대출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셀트리온, 삼성전자 뭐 조금씩 매수해 이득을 조금씩 봅니다. 예. 그래 이득을 조금씩 보고 뭐 분산 투자 100만 원 이래하고 또 이제 미국 시장도 좋다 해가 미국 나스다크 쪽 시장에 조금 자금을 한 반틈 한 1,000만 원 보내고 한 1,000만 원으로 국내 시장에서 이렇게 이제 단타도 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짝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신풍제약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신풍제약이 그때 이제 그 7월 28일 날 7월 28일 날 예, 요때 보이시죠? 7월 24일 날 15만 9천 원 7월 24일 날 15만 9천 원을 찍고 고가로는 30% 저가로는 종가로는 마이너스 15%까지 떨어집니다. 제가 그때 이제 유튜브 중에 한 분 그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야손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올팔 내사를 주장하시는 게 그게 참 마음이 왔더라고요.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사라. 그걸 제가 명심해가지고 이 신풍제약이 떨어지는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이너스 30% 하한가 따라잡기 이때도 참았죠. 그 다음 날 시가에서 오르는 척 하면서 약간 빠질 때 요때 한 6만 원대 제가 신풍제약을 조금 매수를 합니다. 그때는 이제 분산 투자 한창 할 때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래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한 10%에서 15% 먹고 이제 이렇게 이틀 만에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 신풍제약이 요 5, 6만 원대에서 뭐 21만 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 물론 올라가고 있었죠. 두 배, 금방 두 배가. 그리고 이거 놓친 아쉬움에 이거 비탄 차트를 찾다가 엑세스 바이오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엑세스 바이오를 발견해가지고 이때 이제 엑세스 바이오 예 8월 21일 날 여기도 똑같이 신풍제약처럼 상한가 가까이 갔다가 이제 거의 하한가로 빠지죠 전날. 그러면서 요걸 또 매수하게 됩니다. 기다리다가 한 2만 한 7천 원 정도 그러면서 잠시 또 물리게 되고 다시 또 오를 때 팔고 그러면서 이걸 탔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또 요즘 음봉 3개 놓는 날 또 물리게 되고 2만 천 원까지 떨어졌죠. 그러면서 그나마 당신이 여기서 또 탈출을 합니다. 10월 6일 날. 그런데 또 빠지고 노니까 또 이게 상가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쉽다 생각하는데 또 떨어지고. 이 액세스 바이오를 하면서 샀다 팔았다 하면서 와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때 이제 점점 처음에 100 들어간 게 200 들어가고 300 들어가고 400 이래 들어갔는데 너무 끝없이 이게 오르내리를 하니까 그리고 이게 뭐 미국 주식이라 해가지고 뭐 특별하게 그런 것도 없고 뭐 실적도 자료도 잘 없고 너무 무서워서 찾다 보니까 이제 시젠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전에도 시젠을 알고는 있었고 시젠도 잠시 매수도 했었지만 시젠이 또 이게 많이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시젠은 실적 주고 우량 주고 어? 그리고 뭐 유보금이 1조가 넘다 해사콤 이러니까 시젠을 매수하고 그리고 또 약간 피로감도 좀 많이 있었고 그 전에 이제 뭐 제가 시젠을 이래 가면서 다른 뭐 주식들 조금 소액을 보면서 좀 그것도 있었습니다. 약간씩 피로감도 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시젠은 11월 25일경에 17만 5천 원, 거의 한 2분의 1 토막이 났구나 보고 있었는데 오르더라고요. 이 오를 때 이제 매수를 해서 이것도 좀 올라갈 때 팔고 했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제가 이때쯤인가? 아마 12월 29일쯤에 제가 살짝 매수를 했다가 오르다가 다시 이게 다음날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 물리게 됐죠. 그래서 그때 자금이 요때 제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었는데 어, 제가 또 깜빡했는데 요 날 상간에 제가 그때 그 카카오뱅크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금리 때문에 갈아타려고 K뱅크가 금리가 싸닥해서 이 12월경에 이제 K뱅크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3천만 원을. 이 3천만 원을 받아서 이 3천만 원 받은 대출을 카카오뱅크에 2천만 원을 갖고 이 나머지 자금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음 있죠. 이제 2천과 3천이 묶이면서 시즌에 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들어가면서 괜찮았습니다. 이때는 시즌에 그러니까 자금이 한 거의 이때 자금이 거의 한 7천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들어가고 이날에 좀 빠지길래 그 신용 미수를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1월 6일 날. 마이너스 200 제가 그래 보통 마이너스 200만 원까지 손절이 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 전에 마이너스 100 정도 되면 차라리 손절 처리를 하든지 그런 게 많았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50까지도 갔었죠 이날. 그래서 이제 물을 타는 개념으로 신용 미수를 땡겨졌는데 이날 하루에 아침에 마이너스 200이 플러스 500으로 바뀌는 겁니다. 순식간에 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죠. 총 매수 금액이 신용 미수에서 1억이 넘어가니까. 그러면서 이때 희열을 맛보고 저도 이제 약간씩 그거 하면서 그래 이게 푼돈 100만 원 200만 원 진짜 짜잔하게 모아가지고 이제 간신히 2천만 원을 벌었는데 차라리 이걸 갖다가 내가 사고 팔고 안 하고 셀트리온 그 앞에 삼성전자도 그때 막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그거 차라리 사놓고 가만 놔뒀으면 지금 뭐 한 5천 1억 5천에서 한 1억 정도 벌었을 건데 이런 욕심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벌써 뭐 저도 한 2천만 원 수중에 있다 보니까 이게 와이프도 모르는 돈이지 내 마음대로 이래 했다 보니까 좀
하여튼 눈이 좀 멀기 시작했습니다. 욕심에. 어깨뽕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1,000만 원, 2천만 원 한다고 해서 뭐 2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인생이 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차를 한 대 살 수 있는 살 금액밖에 안 되고 집을 산다거나 뭐 이렇게 회사를 경제적 독립을 한다든지 할 수 없고 이게 한 10억이 돼야 언제 그래 되냐 해서 이제 눈이 멀게 되면서 이 시즌에 이게 이제 고점으로 전고점 뭐 갈 수 있다는 그런 구라철 방송도 있고 하면서 이게 실제로 17만 원대에 내가 신용 미수 다 땡겨서 1억 7천에 천주를 매선했는데 이게 만약 전고점 가면 이게 그냥 한 1억 5천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데 단타를 하고 매일 보는 이런 것도 이제 신경 쓰는 것도 이제 좀 지쳤고 한 6개월 동안 이제 계속 스마트폰 보고 하니까 피로감도 왔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매수해놓고 기다리는 전략을 가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즌에 그렇게 이제 풀 매수를 하고 있었는 거죠. 더 이상 뭐 떨어지지도 않는다. 16만 천 원이 마지노선이다. 실제로 16만 천 원 갔을 때 마이너스 1,500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 지나니까 다시 뭐 이래 양봉 나오고 오를 때는 다시 뭐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등락폭이 뭐 그거 된 거죠. 그러면서 제 자신도 단련이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뭐 마이너스 100 이상만 돼도 두근두근 했는데 마이너스 1,500이 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채 왜냐면 다시 올라가니까 그리고 시즌이니까 아무리 유튜브를 돌려보고 다 해도 시즌 유보금이 1조가 넘고 뭐 엄청난 회사고 뭐 아이고 말해 뭐합니까 뭐 좋은 회사 뭐 돈이 넘쳐난다 실적이 좋다 뭐 그리고 코로나도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하락한 상태고 더 이상 요 위에 고통받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뭐 그래 생각하면서 저는 나는 대로 푸근했던 거였죠. 그랬는데 드디어 마의 그 날이 옵니다. 주주총 이게 그 실적 발표 이날이 실적 발표죠. 실적 2월 18일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제가 마이너스 200만 원까지 가게 됩니다. 이때라도 정리를 했었어야 돼요. 계속 후회가 됩니다. 이날만 정리를 했더라면 2월 18일만 정리를 했더라면 이게 제 머릿속에 끊임없이 괴롭히게 되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날 이날만 정리를 했어도 그래 큰 손실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삼원봉 이걸 맞게 되는 거죠.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이날쯤 될 겁니다. 이 이전 날까지만 해도 이날까지만 해도 V자 반등이 나올 것 같고 무상증자 공시라도 떠서 무상증자 한다는 공시는 안 나와도 무상증자를 이제 검토하겠다는 이런 공시라도 떠가지고 V자 반등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눈에 뭔가 씌어 있었는 거죠. 완전 이제 욕심에 눈이 멀고 이제 공포에 쌓이게 됩니다. 이날은 이제 공포감이 극도로 가게 되는 날입니다. 이 폰도 보기 싫고 회사도 그때 조퇴를 하고 제가 산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 눈물도 나오고 겁도 나고 주식이라는 게 이날 제가 조금 진정을 차려서 이 IR팀에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그 오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저는 화를 내고 IR팀에 화를 낼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왜 무슨 악재가 있나 왜 이런 되느냐 뭐 저는 그냥 뭐 제 그냥 하소연을 좀 하고 싶었었죠. 통화가 연결되면. 근데 12시부터 저녁 5시까지 통화를 하는데 통화 연결이 안 됩니다. 와, 여기에 대한 회사의 실망감, 자괴감, 모든 게 다 엄습해 옵니다. 공포심, 무섭고, 집사람 생각도 나고, 부모님 생각도 나고, 이게 뭐 장기간에 걸쳐서 5천만 원을 잃거나 이러면 또 데미지가 좀 덜 할 수 있지만, 불과 이 꿈 같았다니까요. 하루 전으로만 돌아갔어도, 그 다음날만 돌아갔어도, 이 생각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겁니다. 그, 실적 발표 날도. 제가 실적 발표 날 보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간에서도 마이너스 한 2% 빠졌거든요. 그런데도 아깝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종가에 팔걸? 마이너스 2% 팔걸? 꼭지점 팔걸? 계속 이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시간에도 위험은, 리스크는 느꼈는데도 그 돈 단위가 벌써 한 마이너스 이제 그 몇 시간 전만 해도 마이너스 200이 마이너스 500, 600으로 했는데 팔 수 있겠습니까? 못 팔고. 그리고 이날도 못 파는 이유가 이게 만약에 제 현금이나 그랬다면 그대로 존버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매도를 하는 순간에 다시 신용 미수로 이 금액을 못 산다. 다시 V자 반등이 올라올 건데 주식이 3분의 1 갖고 있으면 이게 주식 반등을 하면 이게 회복이 못 한다.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날까지 갔는 거죠. 이제는 이제 반대 매매가 일어나는 상황이죠.
반대 매매가. 어떤 대출이나 뭐 할 수 있었다면 끌어들였을 건데, 반대 매매에 무서워서 이날 13만원, 12만원 후반과 13만원에 다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손실금이 정확히 한 4,800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멘탈, 붕괴진 멘탈을 부여잡고, 제가 다른 유튜브 분들, 저보다 못한 분들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상피TV라든지, 사보TV. 사보TV는 조금, 이분도 이제 주식으로 깡통 차고 했던 분인데, 좀 이런 걸 보니까 위안이 되고, 상피TV 이분한테 제가 위안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10억을 잃고, 이렇게 이제 한 달에 5만원 생활 하시는 30대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10억을, 뭐 20억을 벌었으면 뭐 할 거야. 서울에 집 한 채 사놓고, 뭐 그 집 사는 거 똑같이, 그거 뭐 할 거야. 시골에 뭐 빈집 널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는 거 시골 공기도 좋고 똑같아 하는 거죠. 단지 뭐 비싼 거 먹고 싼 거 먹을 뿐이지 라면 한 그릇에 배부르면 배부른 건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서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아라 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제 상대적으로 위안을 받으면서 그래 나는 아직도 담배도 한 가지 피고 있고 아직도 술을 마실 수 있고 아직도 다닐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그때 있는 동안만 해도 회사를 탈피하려고 생각했는데 다니고 있는 회사가 감사하더라고요. 갈 데가 있다는 거, 집에서 기다려주는 아내가 있다는 거,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아직까지는 감사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숨을 조금씩 쉬게 됐죠. 이 숨을 조금씩 쉬게 될 때 이제 주식도 보기 싫었어요. 시즌도 보기 싫었는데, 아, 제가 문현덕 2015년도에 이 내추럴 엔도텍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내추럴 엔도텍. 아직도 뭐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뭐 안 보고 있다가 지금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내추럴 엔더텍이 지금은 뭐 관리 종목이고 상장 거래 정지된지는 모르겠는데 이 내추럴 엔더텍이 그때 이 한참 가조에 뭐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찾다 보니까 아까 뭐 캡처도 해놨는데 좀 그렇습니다. 양해를 좀 시간이 좀 많이 되는데 양해를 좀 바라오시고 이 내추럴 엔더텍이 하소라는 그걸로 돈을 엄청나게 버는 코스닥 홈쇼핑에도 나오고 아실 분은 아실 것입니다. 2015년 4월 16일이네요. 91,200원까지. 순식간에 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요 밑에 뭐 한 1, 2년 상간에 안에 10배 정도 올랐던, 20배 넘게 올랐던 주식입니다. 한 2,500원짜리가 한 2, 3년 안에 이 9만원까지 올라갔던 주식이죠. 그런데 이게 떨어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섭게 떨어집니다. 이게 하수호가 이게 가짜 하수호 파동으로 홈쇼핑에도 판매되고, 뭐 이상분들이 많이 붙던 고급, 핫소인데 이게 그때만 해도 뭐 한국 공상감 쌍벽을 이루던 제품인데 이게 이제 가짜 핫소 파동이 일납니다 뉴스에. 그러면서 이게 점 한가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잠시 4만원 위에서 멈췄다가 또 점 한가 아시죠? 점 한가가 들어가면 매도해도 이 주식을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종목 토론방이나 이럴 때 이제 보통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종목 토론방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놀리거든요. 육개장 내와라 하면서 문상 왔다 하면서 뭐 한강 뭐 참대 한강 아직까지는 뭐 봄인데 한강 이런 놀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저도 제 스스로 상대적 위안을 받으려고 그런 토론방을 보는데 어떤 한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이때쯤에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요 잠시 멈출 때 하한가 따라잡기 비타게 들어가는데 팔 수가 없이 지금 이렇게 이제 됐다는 거면서 사정을 하면서 제발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2만 원대도 막 계속 글을 올리시는 분 하루에 제발 살려달라면서 무릎 꿇고 진짜 제가 잘못했다면 다시는 주식을 안 하겠다면서 그래 글을 올리시는 분이었는데 진짜 이게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분이 글이 올라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만 원대에 팔았다면서 이제 드디어 이 잠시 올라올 때 이제 팔린 거죠. 이분이 거의 제가 듣기로는 뭐 한 5분의 1토막 이상 났던 분인데,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시는 주식 쳐다도 안 보고, 이제는 안 하겠다면서,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글을 남기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게 잠시 9,000원, 뭐, 이 정도 8,000원까지 이래 조정을 받다가, 순식간에 이게 다시 상한가를 가면서 24,000원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팔았던 데가 저점이었죠. 제일 공포였는데. 그러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45,000원까지도 이렇게
35,000원까지도 가게 됩니다. 그분이 계속 놔뒀다면 결국 그분도 거의 뭐 반토막도 아니고 한 3, 40% 손해를 보고 30% 정도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요때 샀던 사람들은 거의 뭐 3배, 4배 정도 수익을 봤다는 거죠. 단기간에. 뭐 이까지는 안 가더라도 바로 여기만 해도 2배는 벌었다는 거죠. 제가 그때 이게 문득 기억이 스치고 나더라는 거죠. 이제 아, 남들이 다 팔았던 이 공포스럽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무서워하는 이 공포심에 떨리고 있는 이때가 다시 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가 시젠이 다시 올라갔을 때 V자 반동으로 올라갔을 때 내가 이걸 한 번 죽은 내가 또 2번 죽는 게 아닌가, 고통이. 근데 그래서 정말 이때만 해도 멘탈이 나가서 주식이 하기 싫고 다 싫은데도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게 됩니다. 스스로 위로를 하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때 부여잡으면서 제가 했던 그 멘탈과 이 부여잡으면서 했던 그 중에 하나가 금년 무조건 머릿속에 계속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생각이 계속 나고 계속 지옥에 있으니까 제가 이 스스로에 벌을 주는 거죠. 그 벌을 주기 위한 첫 번째가 금년이었습니다. 절대 담배를 안 핀다. 피고 싶어도 참는다. 첫 번째 금년. 두 번째 어, 운동. 세 번째 공부. 네 번째 유튜브입니다. 아, 나도 해보자. 할 줄도 모르지만 한번 해보자 생각에 그러면서 시즌을 다시 매수하게 됩니다. 시즌의 자금을 토탈 끌은 자금 한 2,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런데 FNGO도 사고 싶더라고요. 나스닥이 3월 달에부터 이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2월 달 장은 안 좋지만 제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추적을 해서 그 절반을 다 시즌을 하기도 그렇고 시즌은 사기가 싫었어요. 꼴 보기도 싫었어요. 시즌에는. 그래도 억지로 나눠서 반틈을 시즌에 놔두고 반틈을 나스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이 최저점을 보는 거였죠. 이때부터. 그리고 빨간색 양봉이 나오는 이날 11만 9,600원부터 제가 거의 이 100주 정도를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신용미수도 하게 돼요. 신용미수도 다시 였습니다. 최대한 한 250주 정도에서. 그러면 다음날 좀 오르더라고. 다시 내리길래 조금 매도를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였죠. 예. 나름대로 여기까지는 뭐 잘했다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 3일 연달아 그 천주에 제가 이제 배당도 받을 겁니다. 배당도 천주니까 한 130, 세금 띄고 한 120만 원 들어오겠네요. 예. 여기서 이제 제가 그 5천만 원 날리고 1,200만 원으로 복수 시즌에 대한 복수극이라면서 이제 이 한 달 동안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담배도 끊고 유튜브도 하면서 추적을 했대 가지고 제가 이 바보 같은 놈이 이날 아침에 아직도 이날도 기억납니다. 생생하게 이날 아침에 14만 원 위까지 올랐다가 13만 원 밑으로 빠지니까 제가 이제 팔았는 거였죠. 그리고 10분 뒤에 이제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 이제 저는 무상전자가 떠도 조금 손실 보고 따라가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무상전자가 뜨면서 거래 정지를 당하면서 이게 이제 거래가 안 되는 거죠. 바로 거래를 했을 때는 16만 원 점핑을 해가지고 거래가 시작했는 거였죠.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항상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이때 제가 손절을 못 했냐면 이게 액세스 바이오나 비트코인이나 개잡주라든지 다른 뭐 우 그 한 주식이라도 떨어졌으면 손절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시즌을 제가 너무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회사다. 영업이익률 60%가 넘는다. 정고점을 갈 수도 있다. 구라철 방송, 유튜브 모든 유튜버 분들이 다 좋다, 좋다. 유보금 1조가 넘는다. 시즌은 뭐 간혹 가다가 이제 그 안 좋다는 말씀 하신 분도 있었지만 백신 효과로 안 좋다는 말씀 하시는 분도 있었지만 저도 벌써 확정 편향이라는 데 빠져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즌이라는 종목을 손절 생각도 못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배운 거 하나, 시즌이라는 종목을 느껴서 배운 거 하나는 좋은 종목이라도 손절 끝은 정해야 된다. 이게 제 첫 번째고 제가 이거 뼈에 사무칩니다. 옛날에도 알았지만 다시 한 번 더 뼈에 사무치고 그리고 시즌이라는 이 종목을 통해서 제가 금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담배 끊으면
15만 원입니다. 1년이면 180만 원, 10년이면 1,800만 원, 2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제가 와이프한테도 미안하고 뭐 등등 이래가지고 제가 한 달 용돈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나이 48에 한 달 용돈 15만 원 받습니다. 이 15만 원 고스란히 지금 대출 이자로 나가겠죠. 한 10만 원 대출 이자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15만 원을 고스란히 담배를 끊으니까 한 푼도 안 씁니다. 이제 이 20년 동안 3,600만 원을 만들어가 이 빚을 갚든지 아니면 조금씩.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려 바꿨지만 이 주식으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보면서 시크릿 책도 다시 보고 이러면서. 근데 다시 또 이제 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 딴 공부해보고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 주식이 제일 재밌고 제일 좋더라. 그래서 이걸 계속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이 5천만 원에 대한 이걸 그 한번 해보자. 아, 너무 이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예, 제가 편집도 잘 못하고 하는데, 그냥 이대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한번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또 듣고 이렇게 하시고, 또 아니신 분들은 또, 하여튼, 아우, 또 편집 영상도 좀 공부를 좀 한다고 했는데도, 제가 또 게으르고 또 이래가 뭐 하여튼 간신히 금연하고, 간신히 지금, 저, 홈트 운동하고 있고 억지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편집 영상도 한다는 게 좀 미루고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하루 되시고요.